완벽하게 싱글이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은 다 지워버리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타인과 쉽게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고, 이런 생각들과 이런 가치관들이 이혼 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급증한 이혼 사유는 뭔가요? 이건 뭐 사실은 전통적인 이혼의 원인이기도 하죠. 최근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고요. 이 외도가 정말 이혼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이혼 사유라고 하면은 성격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좀 사실은 세밀하게 원인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뭐 갑자기 결혼 생활 중에 회사 문제로 일이 바빠지고 뭐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야근을 하고 출장을 가고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정해놨던 그 집안일의 업무 분장 같은 게 지켜지기가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너 참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먼저 이런 집안일도 할게, 내가 먼저 아이도 한번 돌봐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배려심이 그렇게까지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이 뾰족하게 나가고, 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고 되면서 이게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배려심의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면은 뭐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배려심, 희생,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40%, 50% 정도는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혼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게 경제적인 이유 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도 사실혼에 해당하거든요. 이 사실혼 상태에 계시는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사실혼 이혼이라고 부르기는 뭐하고, 사실혼 파기에 따른 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이분들도 정상적으로 뭐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가족, 뭐 주변 친지분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식을 했다고 다 알리고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미루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아이가 생길 때까지, 또는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좀 변화해서 더 이상 이혼이 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결혼해서 바로 혼인신고 해야지 라고 말해도 주변에서 보면 너 혼인신고 하지 마. 일단은 좀 살아봐. 살아보고 혹시 좀 이상한 것 같으면은 바로 돌아오면 되니까 일단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살아보고 안 맞으면은 갈라서겠다. 얼른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새 인생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쉽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그만 살자라고 동거 의무가 종료되고 또 이제 나 못 살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혼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혼인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법률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부부들의 신혼 이혼, 단기 혼인 파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경우는 사실혼 이혼과는 좀 양상이 달라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결혼을 많이 증진하는 차원에서 정부 정책상 신혼 부부에게 뭐 특별 공급 청약이라든지 뭐 또는 혼인신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출도 더 잘 내준다든지 뭐 결혼식 비용을 위해서 대출을 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뭐 청약에 당첨되고 이런 것들의 타이밍을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하셨던 결혼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를 좀 앞당기거나 또는 이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그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이나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어떠할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시작해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냥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이런 분들이 실행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재산 분할 기여도가 높아지는구나. 이걸 먼저 아세요. 의뢰인분들이 이미 다 찾아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호사님 저 지금 혼인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얼른 이거 이혼해가지고 상대방 기여도를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낮추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혼소송을 서두르시는 분들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인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이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끝내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죠. 이혼 후 벌어지는 현실은 어떤가요? 모두가 인간적으로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봤을 때 물론 이 사람의 장점도 너무 좋아요. 연애를 할 때는 사실 다 좋아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의 단점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의 가치관 그리고 상대방의 장단점과 관련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 부모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까지 어떤 남편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에 좀 의존을 하고 있고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평온 상태를 깨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내 가치관에 따라서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후에 행복할지 또는 어떨지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주 양육자가 되기도 하지만 요즘에 어떻게 애기 혼자 키우겠어요. 사실 양가 부모님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도 보조 양육자로 즉 서포터로 활동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한쪽의 서포터를 다 잃는 거잖아요. 그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고 나면은 내 외벌이로 일단은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잃어,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원동력 반쪽도 잃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무턱대고 참으라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을 준비를 할 거면은 미리 이 능력,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겠다.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을 했었는데, 내가 이혼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돈을 벌어야겠다. 또는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이라도 받아야겠다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주변과 그게 의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혼만 하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혼 절차가 모두 다 끝나고 안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이 외로움을 견디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전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나 지금 저 사람과 함께해서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하시는데 이게 갈등이 다 지나고 감정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은 이제 그제서야 현실이 보이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직업에 따라 다르시겠죠. 본인이 속한 어떤 집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가족 위주의 문화이거나 그러니까 개인의 삶보다는 또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부분들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혼하기 전에는 사실은 모두가 내가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싱글이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은 다 지워버리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혼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뭐 결혼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본인이 생각을 한 거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결혼 전 상태로 돌아간 뭐 싱글에서 내가 이제 뭐 연인도 만나고 뭐 또는 이제 뭐 다시 새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또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따지고 보면은 의뢰인들 오시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양측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고 다 증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의뢰인 쪽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또 얘기를 듣고 나면 여자 의뢰인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평생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결혼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수많은 이혼 사건들을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생각이 든 건데 정말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서 작고 소중한 행복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희생하고 배려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당장 이제 뭐 주변에서 보면은, 아,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하네? 나도 결혼할까? 왜냐면 나도 좀 뒤처지기가 싫으니까. 또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결혼을 독촉을 한다든지, 또는 내 뭐 반쪽이 결혼을 하자고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못 이겨가지고 결혼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눈앞에 닥친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쉽게 뭐 해결을 한다거나 또는 참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없이 타인과 비교하는 성격입니다. 사실 학창 시절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아유 옆집 아들은 학생회장 됐는데 뭐 인기도 많고 그렇게 공부도 잘한다더라, 뭐 또는 뭐 옆집 딸내미는 뭐 좋은 대학교에 갔다더라 라고 비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가정생활도 똑같거든요. 사실 누구네 남편은 얼마 번데 누구네 처가는 뭐 얼마를 해줬대 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니 내 조건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똑같이 이걸 대입을 할 수가 없는데 비교를 해버리면은 아 이건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 생활에서도 타인과 쉽게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고, 이런 생각들과 이런 가치관들이 이혼의 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좀 불쌍하게 보는 거죠.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선순환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개그맨 장동민님께서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장동민님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고 배우자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깜짝 놀라신 게 있었대요. 욕실의 그 세면대에서 와이프가 이제 욕실을 이용을 하고 나면 다 물난리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지켜보셨대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한번 지켜보셨는데 와이프분께서 이제 세수를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서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러면은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이거 물칼질 이거 깨끗하게 내가 못 해주겠냐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본인이 그렇게 청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이 사람을 내가 결혼을 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난 부분이 좀 보여도 그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내가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 그래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지만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희생이나 배려가 선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결혼 생활이 좀 크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무조건 고생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소비하는 사람이요. 이게 과소비라는 거는 당연히 상대적인 거죠. 본인 소득 기준이나 또는 자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과소비가 만약에 본인이 능력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내가 지금 남보다 뭔가 더 꿀리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뭐 사치를 한다거나 뭐 허영을 부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는 나만 문제가 아니고 부부가 어찌됐든 간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부부 공동재산이 손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장애가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SNS가 너무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누가 해외여행을 가더라, 뭐 누가 결혼기념일은 뭐를 사줬더라, 또는 누구 딸내미는 어디 뭐 영어 유치원을 가더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그 자산 능력이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냥 무작정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 배우자를 좀 못 살게 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 사실은 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경험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혼인기간이 꽤 되신 부부였습니다. 뭐 거의 20년에 육박할 정도로 혼인기간이 상당했는데요.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어서 결국에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분께서 아내가 그래도 본인이 이제 경제권을 한번 잘 활용을 해보겠다, 알뜰하게 살림을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믿고 일임을 한 거예요. 뭐 그래,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경제권을 줘야지 아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잘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 중에 자산이 증식이 되면서 뭐 부동산도 매수할 수 있고 또는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와이프 명의로 일임을 하셨대요. 왜냐면은 와이프가 계속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했던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니까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오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오픈해 보니까 그 신혼 초부터 내가 보내줬던 급여가 야금야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각종 대출과 또 투자도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남아있는 재산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자산을 체크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용의주도하게 거짓말로 모면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문제가 혼인기간이 지금 제가 거의 20년에 육박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증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뭐 그래 이제 카톡으로라도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라도 남겨둘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원만하게 생활을 하다가 뭐 최근에 갈등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증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 은닉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이없게도 그런 재산 분할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혼 소송에서 내 남편이 급여를 너무 적게 줘서 또는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해서 내가 없는 살림을 일으키느라고 오히려 힘들었다고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남편이 이기기는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재산분할상의 손실도 기여도로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현금 출금된 거라든지 그리고 그냥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도 한쪽 명의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 대리권 때문에 이제 부부 공동의 채권이나 채무가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걸 오히려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자의 이혼 결심, 남자의 이혼 결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솔로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가 미혼 남성으로서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내가 벌어온 급여를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핑크빛 미래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그런 가정적인 삶, 어떤 온전한 그 가정의 형태와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개인으로 오롯이 혼자 행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혼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지정되는 사례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삶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만으로 충분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의 생활을 생각을 하면은 부족한 살림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개업해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